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의 대리 김노빈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도 방금 막 받았어요. 이 제품은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볼트몬스터에서 나오는 SP700 베타라는 모델인데, 볼트몬스터가 원래는 FPV20 같은 그런 전기 자전거들만 취급을 하고 만들던 이제 볼트몬스터에서 새롭게 레트로 바이크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박스를 꺼내서 그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트몬스터의 SP700 베타 모델을 박스에서 꺼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박스 열어가지고 안에 포장되는 상태를 보여드렸잖아요. 포장되는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혹은 기스가 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다 완충제와 포장제가 잘 감싸져 있어서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기스 같은 거나 파손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안에 간단하게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도 이따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꺼낸 제품 케이블 타이랑 포장재를 마저 전부 다 벗기고 이 제품의 생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몬스터 SP700 모델을 감싸고 있던 모든 포장재들을 다 벗겨내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속살을 꺼내봤습니다. 외형만 봐도 볼트몬스터 레터링 되어 있고 SP700 모델명, 서스펜션도 그렇고 외형 자체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안전 부분에 하얀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외형 자체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추가적으로 제품을 까면서 나온 구성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앞 타이어, 앞 머드가드, 충전기와 설명서,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헤드라이트 브라켓, 페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구성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저희가 항상 조립을 할 때 첫 번째 순서는 핸들 부분 핸들을 먼저 조립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핸들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조립은 이전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핸들을 고정하기 전에 스템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을 고정하는 4가지 볼트들을 풀어줄 건데, 지금처럼 좀 볼트가 꽉 물려있지 않고 풀려있는 경우에는 긴 부분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쪽 부분은 꽉 물려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긴 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짧은 쪽을 넣어서 풀어주고 나서 이 렌치의 긴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직접 렌치로 일일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드릴 같은 전동 공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르게 작업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나는 집에 드릴 공구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스템을 떼놓은 부분에다가 핸들볼을 넣고 스템을 다시 고정을 해줄 건데, 이 핸들에 빗금이 쳐져 있어요. 이 빗금을 보면서 좌우를 맞춰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들을 조립할 때는 항상 이 포크와 일직선상으로 올라오는 그 각도가 제일 적합한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 각도 한번 확인해 보고 좌우 균형을 맞춰주고, 아까 뗐었던 스템을 그대로 넣어줄 건데, 처음에 스템을 고정하는 볼트는 꽉 조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걸쳐만 준다는 느낌으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핸들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조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이 핸들 균형이랑 각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템을 어느 정도 쪼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맞춰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핸들 균형과 각도는 저희 마지막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스템을 고정하는 이 4가지 볼트들을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이 움직일 정도까지만 조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포크와 각도를 보고 균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조아줄게요. 조으실 때는 이 볼트를 대각선으로 조으시면서 균형감 있게 항상 조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긴 부분을 사용해서 꽉 조아줄게요. 이 긴 부분으로 조우는 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항상 짧은 부분을 사용해서 더 강하게 조아주셔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짧은 부분으로 조을 때도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조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앞 타이어를 조립을 해줄 건데, 앞 타이어를 조립하시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앞바퀴 잡고
들고 살살 밀어서 맞추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더 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보조 한 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바퀴에 고정해주는 이 타이어 축을 보시면 이렇게 고정 너트와 고리 와셔가 있습니다. 이 고리 와셔는 어떻게 장착하는지는 이따가 타이어 끼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너트랑 와셔를 양쪽 다 빼줬고요. 그 다음에 껴줄 건데 타이어를 끼기 전에는 이렇게 포크에 이런 플라스틱이 하나 껴져 있어요. 이 플라스틱 먼저 빼주고 이 디스크 로터가 들어가는 이 패드 사이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드가 눌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항상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바퀴를 넣어 줄 건데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느냐, 먼저 제가 아까 디스크 로터가 패드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디스크 로터가 바로 이 은색 원판이 디스크 로터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디스크 로터가 있으면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위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은 이 패드가 디스크 로터를 고정시켜주고 고정된 디스크 로터가 바퀴를 멈춰주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디스크 로터가 꼭 여기 이 패드 사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잘 보고 넣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넣는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제동이 안 됩니다. 이 디스크 로터랑 패드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하실 때는 한쪽 손으로 핸들볼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바퀴를 살살살살 넣어서 디스크 로터가 패드 사이에 잘 들어가도록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킥 스탠드까지 세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 고리 와셔, 이 기역자 와셔를 뺐잖아요. 이 고리 와셔가 이 고리 와셔의 이 뾰족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약간 그 밑에 쪽으로 모여지는 부분 있죠. 이 모아지는 부분이 이 사이 틈 사이로, 이 틈 사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도 마찬가지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너트를 쪼으실 때는 15mm 스패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쪼으실 때 이 기체를 꼭 세워주셔야 돼요. 키스탠드 저 뒤에 거치대로 해놓게 되면 기체가 살짝 기울어지거든요. 이 기울어진 기체를 반드시 세우고 나서 이 바퀴 너트를 꽉 조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바퀴 축이 살짝 뒤틀려서 조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쪽 손으로 기체를 세워주시고 두 분이서 할 때는 한 분이 기체를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쪼아 줄게요. 이렇게 꽉 조아주면 앞바퀴 조립도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어서 머드가드를 바로 조립해 볼게요. 앞 머드가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앞 머드가드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줄 건데 앞 머드가드는 보시면 이 포크 사이에 볼트가 하나 있고 뒤쪽에 너트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너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볼트랑 너트 빼주고 머드가드를 뒤에서 넣어주고 나서 이게 잘 안 들어갈 때는 살짝 꺾어도 상관없어요.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뺐던 볼트 다시 그대로 넣어주고 뒤쪽에 너트를 잠가 줄게요. 여기 잠깐 약간 깨야 할 팁인데 너트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나일론 너트, 후렌치 너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후렌치 너트라고 부릅니다. 후렌치 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 B급 모양이 보이시죠? 이 B급 모양이 내가 조립하고자 하는, 지금 저희가 머드가드를 조립하잖아요. 이제 포크 뒷면에 너트를 꽉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볼트 돌리면은 쪼아져요. 이 너트가 힘을 안 받고 쪼아 들어갑니다. 이 B급이 좀 마찰을 줘가지고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일론 너트는 여기가 매끈해요. 대신에 이쪽에 이제 나일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볼트가 풀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너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공구가 필요하고요. 프렌치 너트는 공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도 작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쪼은 다음에 손으로 잡아주고 돌리면, 나일론 너트는 이 힘을 못 받아서 같이 돌아가는데 프렌치 너트는 손으로만 눌러줘도 힘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그 점은 살짝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트를 넣어주고 머드가드 각도 조정해주면서 쪼아줄게요. 이렇게 머드가드까지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번에는 헤드라이트 조립을 들어갈게요.
헤드라이트와 헤드라이트를 고정해줄 브라켓까지. 브라켓 보시면은 얘들은 이렇게 이 고무 패킹, 고무 패드 있죠. 이 고무 패드가 붙여서 나와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이 패드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줘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 이게 고정된 상태로 나오는 거 조립할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신경 쓰지 않고 조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립의 피로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고무 패킹 되어 있고요. 여기는 브라켓과 헤드라이트를 고정해줄 볼트와 너트. 이 너트가 나일론 너트예요. 보시면 여기가 매끈하지만 이쪽은 이렇게 파란 색깔 나일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일론 너트의 장점은 웬만해서는 자연적으로는 제대로 안 풀린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브라켓 먼저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켓 설치하실 때 지금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이 포크 윗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움직이는 고무가 있잖아요. 이 고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브라켓이 설치가 되면은 이쪽 부분이 프레임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 패킹을 사용해서 프레임에 이 브라켓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조립을 할 건데, 먼저 긴 브라켓, 짧은 브라켓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짧은 브라켓을 긴 브라켓에 있는 구멍 2개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구멍에 넣어줄 겁니다. 바깥쪽에 구멍에 넣어주고 그대로 포크에 넣고, 볼트는 십자 볼트 2개가 있는데, 대가리 큰 게 헤드라이트를 고정하는 볼트고요. 대가리가 작은 게 브라켓을 고정하는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 3개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제일 안쪽에 있는 구멍에 넣고, 아까 이 나일론 너트를 다 쪼을 게 아니라 손으로만 쪼을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브라켓을 긴 브라켓의 제일 바깥쪽 구멍에다가 넣어주고, 볼트 넣어주고, 그다음에 너트로 마무리 살짝만 이렇게 잠가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드라이트를 조립을 할 건데, 헤드라이트 뒤쪽에 보면은 배선이 아래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이 배선 구멍이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정방향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되고 반대로 이게 아래쪽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이 브라켓 제일 바깥쪽에 볼트 넣어주고 라이트를 그대로 조립을 해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쪼아주진 않을 거예요. 약하게 손으로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이 4군데를 손으로만 간단하게 쪼아준 다음에 강하게 쪼아주시면 돼요. 이제 바로 쪼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헤드라이트 쪽을 꽉 쪼아주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쪼아주시면 돼요. 10mm 스패너를 사용해서 안쪽에 너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브라켓을 고정해주는 볼트도 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마저 쪼아줄 건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각도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지금 너무 위로 올라와 있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의 눈이 완전 테러를 맞습니다. 눈이 너무 부시기 때문에 살짝 아래쪽을 향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눈에 눈뽕이 좀 덜하고, 나는 앞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를 좀 내린 상태로 꽉 쪼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까 단자 있죠, 헤드라이트 단자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하실 때는 여기 보면 홈이 하나 있을 거예요. 홈이 있고 헤드라이트 나온 거에는 톡 삐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잘 맞물려서 넣어주셔야 돼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넣어주면 헤드라이트 조립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립할 건 페달인데, 사실 저희가 페달은 조립하는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페달은 저희가 이번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쪼으실 때는 페달에 있는 L, R, 이 영어 알파벳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쪼아주시면 되고, 양쪽 페달을 전부 다 앞으로 굴려주셔야 된다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페달을 조립하는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트몬스터 SB700 베타 모델은 조립이 끝이 났어요. 이 볼트몬스터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런 레트로 바이크인데, 조립하면서도 굉장히 설레서 좀 신나서 텐션이 업돼서 조립이 된 것 같아요. 조립이 끝이 났으니까 이어서 바로 검수 과정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하려면은 전원을 먼저 켜야 되겠죠. 전원을 켜려면 M 버튼과 아래 위 화살표 방향에 있는 이 스위치,
이 뭉치에서 M 버튼을 꾹 3초간 눌러주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밝게 나오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에도 좀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위에가 기본적으로 속도가 나오는 부분, 배터리 칸수가 나오고 플러스로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스 1이라 되어 있는 거는 파스 모드, 페달링의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는 1단부터 5단까지의 모드가 되어 있고요. 제일 밑에는 제품의 주행거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파스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모드를 0부터 5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0일 때는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모터가 작동을 안 해요. 1단 이상부터만 페달을 돌렸을 때 모터가 작동합니다. 한번 1단부터 올려볼게요. 모터가 1단, 2단, 3단, 4단, 5단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뭉치를 볼 건데 기본 경적 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건 좌우 방향 지시등입니다. 먼저 좌측 방향 지시등 나오고 우측 방향 지시등 물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방향 지시등 나오는데 후미등이랑 전조등은 어떻게 켜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볼트몬스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 아래 위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었잖아요. 플러스를 누르면은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이 1단에서 5단으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버튼은 5단에서 1단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그 볼트몬스터 FB20, 뭐 MV20 이 이전 모델들, 이전의 전기 자전거 모델들은 플러스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라이트가 나왔어요. SP700 베타 모델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위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라이트가 나옵니다. 먼저 앞에 전조등도 밝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후미등도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후미등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깜빡이면서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전 전기자전거 모델들은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도보 모드가 있었잖아요. 과연 SB700 베타 모델도 도보 모드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화살표 밑에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속도는 한 4km에서 5km 정도 사이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도보 모드라는 게 사실은 평지에서 쓰게 되면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약간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른 걸음 혹은 살짝 조깅하듯이 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보 모드는 사실 평지에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언덕을 끌고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육교를 끌고 올라갈 때, 요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 볼트몬스터 SP700 베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단 시마노 기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단 시마노 기어가 잘 변속되는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페달을 밟으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페달을 돌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1단에 가여 있고요. 페달을 돌리면서 1단에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7단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이렇게 변속 세팅까지도 완벽하게 세팅이 된 채로 나오게 됩니다. 변속까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 바로 배터리가 잘 충전되는지 충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터리를 빼서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배터리를 뺄 때는 배터리 키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배터리에 키홀이 있어요. 키홀에 키를 넣고 그대로 돌려서 빼줄 건데, 팁이라고 할까요? 보시면 키홀 부분에 숫자가 써져 있어요. K286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K286이 동일한 숫자가 키에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설령 같은 모델을 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배터리를 빼가려고 하더라도 이 키에 있는 숫자가 호환되지 않으면 배터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배터리 잠금은 풀었으니까 배터리를 빼볼 텐데, 배터리를 뺄 때는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위쪽에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떠요. 게이지가 쭈르륵 올라가면서 뜨게 되고, 충전은 요 충전 주입구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충전기 꽂아놨고요. 배터리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테스트 진행할게요. 먼저 충전기를 꽂았을 때 LED 등에 초록불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주입구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했을 때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빨간불을 확인하고 한 대략 10초 정도 이후에 계속 빨간불이 뜬다면은 충전기에도 배터리에도 문제가 없이
잘 충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10초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몬스터에서 이번에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 레트로 바이크 SP700 베타 모델을 간단하게 언박싱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새롭게 나온 이 따끈따끈하다 보니 뜨거운 이 기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얻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이 저희 109 모빌리티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매장에는 전국 어딜 가셔도 없습니다. 저희 오직 109 모빌리티에서만 볼 수 있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보 얻으시려면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